성공한 기업인은 목표를 정해 어떻게든 해내고야 마는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졌습니다. 국내 최대 글로벌 그룹 창업주인 이병철과 정주영은 세계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자질을 지닌 기업가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두 기업가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며 그들의 성공 방정식을 찾고자 합니다. 1. 청년 시절. 정주영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4번의 가출을 시도한 끝에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쌀가게 배달원으로 시작했으나 성실함을 인정받아 2년 뒤 쌀가게를 물려받게 됩니다. 가족들을 모두 불러들여 비좁은 집에 대가족이 살았으니 그의 검소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평생 옷과 구두를 닳도록 쓸 만큼 검소함은 정주영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병철은 부유한 집안 4남매 중 막내 아들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초등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갔고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좋은 풍습으로 19살 때 이미 결혼하여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유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젊은 시절 고독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부유한 가정환경 덕분에 취향이 고상하고 무엇을 하든 무엇을 쓰든 최고를 쓴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갈라진 가르마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다녔습니다. 2. 교훈으로 삼은 일화. 정주영은 쌀가게 취직 전 막노동을 하며 한바집에서 지냈습니다. 빈대가 많아 온몸을 물어뜯겼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잠을 자도 해결이 안 돼. 테이블 내 다리 밑에 양재물 양동이를 놔도 이틀간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급성을 부려 살펴보니 벽을 타고 천장에 올라 사람들 위로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빈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감탄합니다. 이병철은 전쟁에 패해 폐허가 된 일본 도쿄 방문 시 한 이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발일을 언제부터 했는지 물었고 이발사는 3대째 가업이 되어 60년쯤 이어오고 있다고 답합니다. 패전으로 좌절해 있을 법도 하건만 담담히 외길을 걷는 이발사의 장인 정신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3. 성격. 정주영 두둑한 배짱과 다급한 성격. 정주영은 할 수 있다는 아주 작은 확신만 눈에 띄어도 냅다 밀어붙이는 타입입니다. 현장을 중요시한 그는 별명이 호랑이였고 앉아서 머리만 굴려선 기업을 키울 수 없고 몸소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강렬한 개성과 냉철한 성격.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나서 건너가는 사람을 확인한 다음에야 돌다리를 다시 두들겨본 뒤 비로소 건너가는 타입입니다. 깐깐한 성격에 빈틈이 없고 치밀해서 시계바늘의 바늘처럼 늘 일정한 시간과 스케줄을 진행했습니다. 4. 인재관. 정주영은 사람을 쓸 때 현장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해 몸으로 어려움을 겪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명박이 현대건설 태국 현장의 말단 격리 직원으로 근무 시 폭도가 침입했습니다. 목숨 걸고 금고 지킨 것을 높이 평가했고 그의 경력은 승승장구했고 사장까지 올랐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인재를 골라 기용했습니다. 이병철은 기업은 곧 사람이다라는 인재관을 세웠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이병철은 톡서를 강조했고 사람의 능력을 중요시해 삼성의 인재 제일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5. 인생 초반의 실패. 정주영은 쌀가게를 성공적으로 경영하였고 자동차 수리 공장도 인수해 운영했으나 화재가 나서 한번 망한 후 신용을 담보로 빚을 얻어 특유의 성실함으로 빚도 갚고 자리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 통치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병철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자금으로 정미소를 운영하였고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이병철이 주도적으로 경영을 맡은 이후 벌게 된 돈으로 운수회사를 인수했으나 일제의 통치하에 헐값으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업은 반드시 시기와 정세에 맞춰야 한다. 이것부터 우선 인식할 일이다. 사업을 운영할 때는 국내외 정세 변동을 정확하게 통찰해야 하며 과욕을 버리고 자기 능력과 한계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투기는 절대 피해야 하며 직관력의 연마를 중시하는 한편 항상 제2, 제3의 대비책을 강구하여 실패라고 판단이 서면 깨끗이 청산하고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일제치하의 서름도 겪고 분단된 이후에는 6.25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군사정권으로 실현도 겪었죠. 정주영은 말합니다. 사람 죽는 거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이라고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6. 사업 스타일. 정주영은 현대중공업이 26만 톤급 배를 건조 시 브리지 부근 구조물 하나가 흔들거리는데 비바람이 몰아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때 그가 기꺼이 앞장을 섰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아서 모두가 멈칫거릴 때면 항상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미군 측이 정주영에게 5일 안에 유엔군 노지 전체에 푸른 잔디를 깔아달라는 황당 주문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불가능한 주문이었지만 인근 보리밭을 생각해내고 한겨울에 청보리 푸른 잔디를 만들어낸 일화도 있습니다. 이병철은 계열사 사장단 교육이 한 해 2차례 이루어졌는데 질문을 던져 부단히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시로 질문을 던져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필요한 중요 물자들이 모두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을 보고 제지 제약 설탕으로 압축해 그중 설탕을 골라 제일이라는 회사명을 붙여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으나 그는 최고 경영자의 직관력을 가졌고 치밀한 계획과 경험 철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7. 정치가 기업을 흔들다.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기업에게 압박이 시작되었고 임의로 회사의 합병을 종용하고 뺏어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주영은 평소 스타일대로 끝까지 뜻을 꺾지 않아 회사 임원진들이 고초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뜻을 꺾어야 했지만 정치 권력이라는 칼날 아래 기업을 하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겪는 고난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정주영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계기가 됩니다. 이병철은 상황을 저울질해보고 결과론적으로 더 이득인 상황을 파악해 어쩔 수 없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얻을 건 얻자주의였으므로 정치와 거리를 두자 노력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철벽 금기를 세운 이후 줄곧 지켜왔습니다. 8. 현대와 삼성의 탄생. 이병철이 삼성을 오늘날의 제국으로까지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주영이 현대를 왕국으로까지 성장시키는 데에는 단연 현대중공업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의 현대중공업. 조선산업을 시작할 때 배 한 척도 만들어보지 않은 현대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습니다. 영국 파클레이드 은행에 가서 500원 지폐의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1500년대에 이런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영국의 조선 역사는 1800년대에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산업화가 늦어져서 그렇지 잠재력은 그대로 있다며 설득해 배를 수주할 수 있다면 차관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와 미포 팩사장 사진과 사업계획서만으로 계약에 성공해 결국 영국 차관을 받아서 조선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병철의 삼성전자. 기존 업계의 반대로 삼성전자의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생산물품 전량을 수출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이병철은 첨단 기술만이 살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머물면서 경제 전문가 기자 학자들을 한 명씩 만나 유망한 사업이나 아이템에 대해 연구하면서 부가가치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 개발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계열사만 봐도 두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삼성은 모바일, 반도체, 패션 등 섬세함이 요구되는 분야에, 현대는 자동차, 건설, 선박 등 묵직한 분야에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부동 1위는 삼성입니다. 이를 가른 건 두 가지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정주영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정치권에 미운 털이 박혀 지독히도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손해도 받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후계 구도입니다. 삼성은 이건희에게 90% 이상 지분을 물려주며 확실한 의사결정권을 주었지만 현대는 지분을 쪼개서 물려주었습니다. 후계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있을 듯합니다. 9. 아직도 유효한 그들의 리더십. 호암 이병철 회장이 비장한 심사숙고형의 리더십이었다면 아산 정주영 회장은 낙천적 리더십입니다. 두 사람 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독서광입니다. 정주영은
부사장은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나 역시 외국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읽기 귀찮다. 그러나 그나마 읽지 않으면 시대 조류에 뒤지고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 이병철은 특히 논어를 좋아하며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는 두 사람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고성장 시대라서 가능한 리더십과 성공이라 말한다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기질이 다른 리더이지만 공통점은 분명 있습니다. 새벽 기상으로 하루를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주영은 될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된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은 일을 시작하기 전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되짚었습니다. 영웅이라 칭할 만큼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두 분이라서 명언도 많이 남겼습니다. 이병철 보보시도장,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삶이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기를 멈출 때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주영. 무슨 일을 시작하든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 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은 단 1%도 갖지 않는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면서 가면 된다. 도전 정신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정주영, 이병철이 아닐까요? 이기는 정주영, 지지 않는 이병철, 작가는 박상한님입니다. 이 책을 참조해 만들었습니다.